오늘의 코스는 서대문역을 나와 강북 삼성병원 방향으로 올라 인왕상자락 아래 자리한 근대 유적을 찾아보고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둘러보는 코스예요. 먼저 돈이문으로 불리던 서대문 자리를 찾아가 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철거되어 지금은 표지석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경희궁터에서 독립문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부근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돈이문터를 지나 강북 삼성병원 정문으로 들어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100번 김구 선생의 거처이자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됐던 경교장이 보입니다. 오래된 건물과 현대식 병원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죠. 경교장은 김구 선생이 서거하기 전까지 머물던 곳으로 이후에는 대사관과 병원 시설로 사용되다 복원 작업을 통해 당시의 도면을 근거로 원형에 가깝게 재현됐습니다. 내부는 각종 사료를 토대로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되던 시기의 모습으로 각 공간을 재현했는데요. 여기는 1945년 12월 2일 임시정부의 공식 만찬이 열렸던 장소이자 김구 선생이 서거했을 때 빈소로 사용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임시정부의 선전부가 활동하던 공간,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회의를 열었던 장소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2) 층으로 오르면 김구 선생의 집무실이 나옵니다. 공무를 보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자 안타깝게도 김구 선생이 총탄에 시해된 현장이기도 하죠. 그 옆에는 임시정부 요인과 수행원들이 머물던 숙소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경교장을 나와 송월로를 오르면 국립기상박물관과 홍남파 가옥으로 이어집니다. 서대문 주변은 서울의 근현대사가 켜켜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며 서울이 품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죠. 국립기상박물관은 과거 기상청이 있던 자리로 근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계절 관측의 표준이 되는 단풍나무와 벚나무, 그리고 치구기 등 기상 관련 유물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대 건물과 주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에요. 인왕산을 병풍처럼 두른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붉은 벽돌의 서양식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1930년 독일 선교사가 지은 이 집은 작곡가 홍남파가 말년을 보냈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벽면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가 벽돌을 감싸고 있어 시간이 더해질수록 한층 더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담쟁이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홍남파 가옥에서 딜쿠샤로 향하는 길. 길가에는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 권율 장군의 집터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붉은 벽돌의 또 다른 서양식 건물, 딜쿠샤가 자리합니다. 딜쿠샤는 3.1운동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인 기자 엘버트 테일러와 가족이 거주하던 집입니다.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기쁨 마음, 희망, 이상향을 뜻한다고 해요. 하지만 조선 총독부가 테일러 가족을 추방하면서 집은 비워졌고 이후 50여 년간 방치되었다가 복원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내부는 당시 사용되던 가구와 유사한 전 세계 빈티지 소품들로 재현해서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딜쿠샤를 나와 사직로를 따라 대신고등학교 앞으로 걸으면 멀리 독립문이 보입니다. 이 길의 마지막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며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곳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으로 3.1운동 직후 투옥된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둔 지하 옥사, 윤봉길 의사가 복역하며 만든 붉은 벽돌, 그리고 강우교 의사가 순국한 사형장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바람결에도 어떤 슬픔과 경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